네, 안녕하세요. 자,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윤미라 강사입니다. 자, 일단은 요거부터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작년에 또 재작년에 그리고 그 전년도에 전교 1등을 이제 배출을 해서 제가 이제 톡을 이제 나눈 거를 여기다 좀 넣어놨는데 작년에 왜 없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사실 작년에 출산을 했어요. 출산을 하느라고 아기를 낳고 지금 다시 복귀를 했기 때문에 2025년에는 또 여기에 또 다른 친구들이랑 톡한 걸 또 내년에 올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혹시 같이 할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전교 1등 하겠다는 친구? 오케이. 나랑 같이 하면 전교 1등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요. 일단 풍문고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궁금하실 테니까 일단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해줄 것인지 그리고 제 수업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과서 안내를 좀 해드릴 텐데 이번에 교과서가 이제 다 바뀌었잖아요. 교육과정 바뀌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올라오는 학생들이 처음 이제 그런 걸 접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총알바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많이 달라진 건 없어요. 지금 이제 천재교육이라고 해서 김수학 씨. 자, 지금 이제 국어 선생님인데 이름이 수학이에요. 근데 중도본 선생님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요 천재교육 교과서를 이제 쓰는데 작년, 그러니까 전년도에 그 선배들이 공부한 교과서랑 비교를 해보면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품은 좀 달라졌는데 가르치고자 하는 요소들이 달라진 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1단원에 보면은 요 앞에 지금 좀 흐려서 잘 보이진 않는데 문학이 조금 들어있고요. 그리고 3단원에 보면은 아예 문학으로 다 도배가 되어 있고 그리고 4단원 일부와 그 다음에 2단원 일부가 문법으로 되어 있어서 물론 뭐 화법, 작문, 뭐 독서 이런 것들도 들어있긴 하지만 1학년의 아주 중점이라고 하면은 문법 그리고 문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잘 대비를 해야지 내신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문항 구성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 학교마다 이제 시험 스타일이 다 다른데 풍모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객관식이 20문항. 그러니까 문항 수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많은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30개가 넘어가기도 하고, 그럼 문항 수가 많다라고 하는 건 시간적인 어떤 압박을 좀 느낀다는 건데, 문항 수만 봤을 때는 그 시간 안에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서술형을 지금 보시면 6문항이에요. 근데 서술형이 꽤 어렵게 나와요. 복잡하고. 그래서 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객관식이 조금 적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이제 시간의 부담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술형을 연습을 하는 게 좀 중요하고 배점이 65점 대 35점이니까 꽤 그래도 서술형이 비중이 높은 편이죠. 그래서 예전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2023년, 2022년도 결국에 문항 수나 구성 다 똑같고요. 요 전년도에 제가 또 비교를 해보면 사실 그때는 객관식 비중이 조금 더 높아서 70대 7대 3 정도였는데 이제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서술형에 조금 더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특징을 보면 이제 교과서 중심이긴 합니다. 이제 수업을 교과서로 진행을 하세요. 다른 학교에서는 뭐 부교재를 쓴다, 뭐 아니면 프린트를 엄청 많이 준다 이런 학교들도 있는데 일단 풍문고는 교과서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시긴 합니다. 자, 근데 외부 지문 확장을 제가 해놓은 거는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외부 지문을 시험에 꼭 출제를 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수업 도중에 조금 언급을 하시기도 하는데 아예 언급을 하시지 않은 작품들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다른 작품을 확장해서 연습을 하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물론 제가 수업 때 이제 계속 그거와 관련된 것들을 언급을 하고 그리고 그게 꼭 내가 그 작품을 아는 게 아니다 하더라도 거기서 중심적으로 다루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와 연관된 것들을 찾는 힘을 기르면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범위를 좀 보여드리면 교과서가 지금 작년 이제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단원명이나 이런 거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루는 건 똑같기 때문에 작품만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서정, 서사, 극관리, 교술관리 이렇게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바뀐 교과서에 보면 3단원에 이제 이게 들어가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1단원, 2단원 순서대로 나가실 수도 있지만 뭐 나눠서 선생님이 뭐 1단원 이렇게 나가고 3단원 이렇게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문학을 먼저 나가실지 아니면 문법을 먼저 나가실지 아직 새 교과서라서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등록을 좀 하시고 나중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걸 맞춰서 빨리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읽을까, 뭐 삶을 방해해주는 독서가 이제 요거에 비해서는 조금 비중이 적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일읽기, 뭐 독서 이런 것들이 조금 포함이 됐었어요. 자, 보면은 외부 지문이 이제 2개가 출제가 됐어요. 작년 기준인데 그 전년도에는 사실 더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뭐 4지문, 6지문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작년 조금 줄어들기는 했어요. 근데 이 기조가 계속 갈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되는데 일단 기조 자체는 외부 지문을 계속 내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학 중심. 아까 문학과 문법이 1학년 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문학하고 문법이 다 섞여서 나온다기보다는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이렇게 나눠서 한 번은 문학이 좀 중심이고 한 번은 좀 문법이 중심이고 이렇게 좀 나눠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2024년 1학기 중간고사를 보면 문학이 지금 한 80점대 정도의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죠. 거의 대부분 이제 문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독서가 한 16점 뭐 이 정도 차지를 하게 되고 1학기 이제 기말고사로 가면 여기서 한 60점 정도가 이제 문법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문법과 문학의 비중이 높아요. 물론 이제 친구들이 이제 만약에 이 교과서로 먼저 시험을 봤으면 그 다음 이제 연도에 학생들 조금 더 대비하기 쉬울 텐데 우리는 이제 문법을 먼저 해야 될지 문학을 먼저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 해야죠. 문학도 대비하고 문법도 대비하고 지금 사실 2월이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이걸 좀 대비해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 문학이랑 문법을 좀 중심적으로 공부를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객관식 출제 특징을 조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흐려서 안 보이는데 여기 지금 유임을 받으셨으니까 그거랑 같이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4년 1학기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게 기말고사로 넘어가면 이제 문법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달라지긴 하는데요. 자, 이전보다 좀 줄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 지문, 뭐 외부 작품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제가 외적 중거라고 적어놨는데 사실 외부 작품과 외적 중거 조금 다른 게 외적 중거는 보기에 비문학적 요소를 넣어주는 거예요. 작품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작가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걸 주고 그걸 바탕으로 이 글을 해석하시고 뭐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능형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외부 지문, 외부 작품 선택지로 활용하기도 하고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 외적 중거가 또 보기로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결국 뭐 교과서 내용이나 학습 활동 관련 내용이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그 해결하는 문제가 다수가 출제가 되기는 하지만 처음 보는 작품을 적용하는 문제도 이제 다수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비중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서술형 좀 보여드리면 교과서 작품 그리고 외부 작품을 비교 서술하는 문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 작품이 나온다고 하면 객관식 정도는 그래도 좀 할만해요. 그죠? 요거랑 비교해서 뭐 요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선택지에서 찾는 건 할 수 있는데 사실 서술을 하라 그러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노린 것 같아요. 꼭 한 번씩 나와요. 외부 작품을 주고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비교해서 서술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쓰는 연습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 시험을 아예 서술형으로 봐요. 그래서 그거 테스트를 계속 하거든요. 이걸 연습을 해야지 사실 저한테 혼나는 것보다 나중에 이제 그 시험 못 보는 게 더 괴롭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것도 연습을 계속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외적 주는 거, 뭐 보기를 주고 외부 작품을 주고 뭐 이런 선택지들, 그 서술형들 문제들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기를 활용한 문제의 비중이 높다. 그러니까 서술형이라도 단순히 쓰는 게 아니라 뭐 비교해서 서술하고 이런 것들이 많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단순한 서술에는 단답형 아니고 조건이 또 되게 까다로워요. 조건이 1, 2, 3, 4, 5까지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 5개를 다 맞춰서 잘 쓰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게 조건이 잘 주어지지 않는 그런 학교들은 되게 꼬투리 잡아가지고 괜히 이상한 거로 깎고 막 그래요. 근데 그래도 풍문고는 되게 투명하게 조건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쓰면 대부분 다 맞게 해주시는 편이에요. 어떤 데는 막 점 안 찍었다고 막 2점 깎고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내용만 잘 쓰시면 돼요. 조건에 맞춰서. 그래서 다양한 연습 문제를 통해서 서술형을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이제 것들이 출제가 되는지 몇 개 이제 사례들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자랑을 조금 할 건데 제가 이제 어떤 거를 이제 줬는데 뭐가 나왔다 이런 것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선택지가 외부 작품이 이제 아예 선택지에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작품을 시험 문제 낸다고 했을 때 보기로 넣을 수도 있고 지문 안에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선택지에 넣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선택지를 이제 넣는 구성들이 있어요. 지금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도 표현법이고 여기도 표현법이에요.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거기는 그냥 까만색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 똑같은 작품이 출제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표현상의 특징 물어보는 문제 나올 수 있고요. 고전시가도 그리고 현대시도 되게 여러 가지로 이게 다수를 차지하진 않아요. 그래봤자 시험 하나에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외적 중거를 이제 이용해서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되는데 여기 보기를 주고 그 밑에다 이제 선택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보기 요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지금 동일해요. 제가 그 오른쪽에다가 학생들한테 줬던 게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게 또 왼쪽에 똑같이 유형 적중해서 출제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교과서에 있는 내용 다다다다 해가지고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다른 읽기 자료들을 조금 보고 그거 함께 좀 복합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외부 지문. 제가 외부 지문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외부 지문을 제가 사실 뭐 점쟁이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나와 막 이래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있죠. 그러면 제가 한 쭉 뽑아줘요. 예전에 홍명고 학생이 저한테 선생님이 바다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언지를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다에 관련되어 있는 시를 10개 쫙 뽑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올지도 모르니까 너네 다 봐. 했는데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나왔겠죠. 그 정도 하면 나와요. 그리고 애들 머릿속에 없는데 제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제가 이제 추려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외부 지문 적중한 거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것도 외부 지문 똑같이 적중한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외부 지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 풀면서, 이게 다 과제물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과제물 열심히 풀고 숙제 잘 해오고 그리고 꼼꼼하게 오답 노트 하고 그러면 사실 그렇게 당황스러운 작품들은 잘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표현상의 특징에 관한 문제들인데요. 이건 좀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홍명고가 좀 국어가 어려운 학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어렵진 않다. 이렇게 그냥 가져갈 수 있는 것들도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어차피 선생님 시험 직전 자료 정리하면서 꼼꼼하게 다 해줄 거고요. 이런 거 틀리면 바보예요. 자, 그리고 이제 과제물이나 시험 직전 자료에서 또 배경에 관련된, 이게 각 그 작품마다 중요한 요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애들은 그냥 이렇게 해서 보지만 선생님들은 요게 좀 선생님들 출제할 것 같다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계속 연습을 시키는 거죠. 이게 제가 사실 2개밖에 안 나눴지만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거는.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뭐 이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갈게요. 뭐 배경의 효과를 설명하는 것도 정리 자료를 통해서 다 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지 않게 진행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서술형을 지금 또 보여드릴 건데, 서술형 지금 봐도 이게 지금 끝이 아니죠.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길게 있습니다. 자, 서술형을 밑에 보시면 제가 이게 지금 잘 안 보여서 이거 보고 할게요. 밑에 보면 보기가 좀 길게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시험 정리 자료가 여기 또 내용들이 있어요. 이 내용이 사실 저거 적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빈칸을 뚫어놓거든요. 이게 직전 정리 자료라고 해서 시험 보기 바로 전날에 이제 저랑 와가지고 이제 내용 정리하면서 애들이 이제 빈칸을 적으면서 연습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포인트들이에요. 꼭 들어가야 되는 것들. 사실 애들이 서술형을 쓰는데 똑같이 쓸 수는 없잖아요. 토시 하나까지. 근데 선생님들이 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맞게 해준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다가 제가 이제 구멍을 뚫어놓은 거기 때문에 요걸 이제 쓰는 연습을 하고 이제 학교 가서 이제 시험을 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것도 이제 보기 활용한 서술형 문제 또 보여드립니다. 자, 요것도 지금 요거는 아이러니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아이러니에 관련된 내용이고, 지금 하나도 안 보여.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여기 수사학에 관련된 내용인데, 결국 이것도 이 아이러니에 관련된 내용을 풀어서 써준 거예요. 그래서 과제물로도 한번 하고 시험 직전에도 한번 정리하고 해서 서술형 이렇게 출제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조건이 어때요? 5개가 있죠. 그래가지고 파수꾼 다를 주어로 제시해라, 뭐 진실, 회유, 이런 단어를 사용해라, 이런 조건들을 좀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적는 연습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기로 제시한 외부 지문 좀 비교해서, 이게 지금 서술형이라는 게 믿기지 않으실 수 있어요. 서술형이면 이게 문제가 이렇게 단순하고 내가 길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다 한 문제예요. 요렇게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형설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거 안 봤던 겁니다. 그냥 외부 지문을 주고 그 다음에 보기를 주고 조건을 준 다음에 쓰세요. 이렇게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학생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다는 걸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시험장에 가서 이거 쓴다?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기에 이제 줄거리를 주기도 해요. 왼쪽에는 이 작품 자체를 이렇게 주고 이제 보기를 하는 건데, 이제 하다 이것은 한 번 나왔었거든요. 선생님이 아예 줄거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내가 줄 테니까 이걸 비교를 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한번 이런 식으로 나온 적도 있었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온 적이 있었으니까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저랑 연습을 해서 좀 대비를 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하면 1부터 10까지 다 대비하면은 이제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만 하려고 하고 2개만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외부 지문 내용 관련된 문제들 이렇게 몇 개 그냥 보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2개 답을 고르는 문제가 예전에 있었어요. 2022년도까지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언젠가부터 없어졌어요. 요즘에는 안 내기 시작하시는 것 같고, 대신에 서술형을 더
어렵게 내시는 네, 그런 추세예요.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좀 대비를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적절한 예시 개수 이것도 결국에 개수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모두 고르시오랑 거의 비슷한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문법 문제나 문법 서술형 문제도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교들은 그냥 발음을 쓰세요. 뭐 거기서 사용된 뭐 의문의 변동 유형을 쓰세요.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녹록지 않습니다.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대비를 어떻게 해주는지 그거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과서가 중심이기 때문에 교과서를 꼼꼼하게 보는 게 일단은 중요해요. 거기서부터 다 출발을 하는 겁니다. 외부 작품이 중요하다고 해서 외부 작품 많이 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외부 지문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교과서 작품과 관련된 거를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는 걸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했던 걸 이거랑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교과서 내용을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선생님들이 보시는 교사용 교과서죠. 그래서 그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네, 여러분들이랑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친구들이야. 근데 이제 저거는 왜 그러냐면 필기를 놓치는 친구들도 있고 멍 때리다가 좋은 친구들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다 적어주는 거죠. 대신에 학교 선생님이 추가로 적어주시는 것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거는 이제 적어오면 제가 이제 다 이제 받아가지고 복사를 다 해가지고 사진 다 찍어가지고 나중에 따로 또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학교 선생님 필기가 조금 더 추가된 것들을 이제 봐서 이제 또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외부 지문을 주는데 외부 지문을 외부 작품 낼 거야 이렇게만 얘기하고 그냥 안 주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한 번은 나 화법 낼 건데 화법 안 배운 거 낼 거야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또 그것도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요소와 관련되어 있는 토론과 관련된 거지만 이제 다른 지문들을 제가 또 연습을 시킨 것들 넣어놨고 그리고 또 친구들 중에서 어려워하는 게 문법 당연히 이제 어려워하는데 고전문법 특히 어려워요. 고전문법 언제 배우게 되냐면 2학기 때 배우게 될 거예요. 1학기 때는 아직 아니니까 겁먹지 말아요. 자, 2학기 때 가면 이제 이거 배우게 되는데 이것도 애들이 필기를 잘 못 해오거나 아니면 또 삐뚤삐뚤하고 막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가 안 돼요 막 이래가지고 제가 한 장으로 다 정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필기 같은 것들도 다 제공을 한다. 다 떠먹여 주니까 이제 후원을 잘 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턱 뱉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오라 그랬는데 숙제 안 해오고 오라 그랬는데 안 오고 테스트 보라 그랬는데 안 보고 이러면 이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잘 따라오면 충분히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예상 문제를 이제 준다 이런 걸 이제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제 제공된 예상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매주 교재가 제공이 되는데 이제 맨 왼쪽에 있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매번 가지고 다녀야 되는 책으로 되어 있는 교재고요. 일단 요거는 1주 또는 2주.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이제 오는 친구들은 제가 진도를 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2주 차에 교재가 나갈 거예요. 1주 차에 와가지고 이제 저랑 다른 것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배우고 이제 요걸 통해서 아까 그 교사용 교과서 기본적으로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여기 이제 과제물인데요. 가끔 가다가 선생님 탈주하고 싶어요라고 할 정도로 제가 문제를 많이 주긴 합니다. 많이 주긴 하는데 그거를 다 풀면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다 푸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비교를 당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을 때는 5건까지 주기도 하는데 그 5건이 막 이렇게 돼 있는 게 5건이 아니라 이거 어차피 저 복사기에서 나오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정도로 해서 많으면 200문제. 아주 많을 때 그리고 이제 조금 적으면 50문제에서 한 70문제 정도는 풀어야 된다. 근데 그것도 안 풀고 잘 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매주 과제물 교재가 나가고 그 과제물에서 사실 시험 문제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애들이 싫어하지만 저는 좋아하는 이 시험이에요. 자, 그러니까 매주 오늘 저랑 수업을 했으면 다음 주에 와가지고 수업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봅니다. 근데 이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 아니에요. OX 아니면 주관식 시험이에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선생님 막 이것도 맞게 해주면 안 돼요 막 이러는데 그거 안 통해요. 그래서 똑같이 그냥 딱 맞는 점수 그 답을 써야지만 맞게 해주는 그런 시험지를 제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OX가 맞을 때도 있고 그다음에 빈칸 넣는 게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저도 쾌감이 있고 애들도 사실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틀린 애들이 거기서 또 틀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제가 이제 만약에 제 시험 통과를 못할 정도의 점수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러면 남아서 요거를 다 맞아야지. 이게 사실 객관식이 아니라서 단순히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틀렸다고 하면 다 맞을 때까지 네, 제가 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집에 좀 늦게 온다 싶으면 이제 제 시험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매주 이제 교재 제공되는 건데 테스트지에서 이렇게 뭐 연결됐다 뭐 이런 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관리. 궁금하시잖아요.
시험을 잘 봤는지, 뭐 진도가 뭘 나갔는지 이렇게 한 장으로 딱 보실 수 있게, 그리고 이게 줄글로 또 가면 또 싫어하시는 어머님들이 있어가지고 또 한눈에 볼 수 있게 제가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클리닉을 제가 오프라인 클리닉도 준비를 해놓긴 했는데요. 가끔 시간이 안 맞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통화는 못할 것 같은데 톡으로는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죠? 하면 이제 줌으로 만나서 하기도 합니다. 제가 저 1년치 다 결제해놨어요. 그리고 이게 개별 카톡방인데 개별 질문도 있지만 제가 이제 단톡방을 만들어요. 뭐 수업 듣는 학생들. 근데 만약에 어떤 애가 질문했는데 아 이거는 전부 다 알았으면 좋겠다 같으면 이제 개별 단톡방에 있었던 거를 또 이제 단톡에다 올려주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못 해가지고 시험을 못 봤어요. 이런 얘기는 절대 나오지 않도록 제가 철저하게 관리를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험 전날에 이제 뭘 하는지 보여드리면 여기는 이제 정리한 내용이고 요거는 직접 모의고사라고 해서 학교 시험 문제랑 가장 비슷한 형태로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신들이 많은 것처럼 찍어서 이제 문제를 만드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거 한번 풀어보고 그다음에 요거 한번 정리해보고 해서 좀 시험 전날까지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수업을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수업은 3월 15일 이렇게 토요일에 개강이에요. 근데 이거 사실 한 주 일찍 하는 경우 선생님들도 있는데 저는 사실 8번 막 이렇게까지는 수업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말이 지금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좀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애들한테 좀 따다다다다 이렇게 좀 쏴주는 편인데 느리게 나간다고 해도 한 3번은 반복하게 돼요. 6주를 한다고 해도. 근데 만약에 7주, 8주 한다고 하면 애들이 이제 지겨워서 이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15일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저 정도 되면 2주 정도 지나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느 정도 진도를 이렇게 나갈 거야 정도는 알려주실 것 같아요. 그럼 그거를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요 시간 되게 좋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요 시간에 진행을 하고, 자, 오프라인은 제가 수요일로 잡아는 놨어요. 근데, 수요일에 안 돼요라는 친구들 가끔 있기 때문에 제가 시험 막바지 돼서는 다른 요일을 또 열어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애들하고 이제 스케줄 맞춰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게 수요일만 알려드립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제 수업에 관련된 내용들을 자세하게 적어놨는데 지금 제가 좀 빨리 나오라고 달리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이따가 멘토링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그 멘토링을 하기로 한 친구가 이번에 연세대 의예과를 들어간 친구예요. 들어서 좀 유명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학생이 제 수업을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쭉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들었던 학생인데, 그 학생을 제가 사실 멘토링 해주고 싶지만 제가 또 다른 설명회도 있기 때문에 그 뒤에 가서, 제가 잘 얘기해 놓을게요. 국어 얘기 많이 하라고. 네, 그래서 끝까지 들으면은 그 친구가 아까 거기 전교 1등 했던 그 문자 중에 한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 말고 또 다른 여자친구도 있는데 어쩜 저랑 공부 열심히 하면 정말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하고서 이제 하려면 안 되고 제가 하는 것들을 충분히 따라올 수 있으면 충분히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어요. 자, 믿고 보내주시면 좋은 결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학원 측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